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스페셜 V인데요.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또 다양한 시점으로 V리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생방송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윤봉호 해설위원, 한유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연패 탈출과 함께 3위 도약을 노리고 있는 GS 칼텍스와 이 직전 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하고만 KGC 인삼공사의 경기입니다. 과연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1라운드를 기분 좋게 웃으며 마무리했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브의 안혜진, 이소영, 오른쪽 호위, 오마 살렸고 일단 넘어갑니다. 이소영, 옆에서 중앙 공격 가로막혔고요. 이소영, 오지영의 디그 올라갑니다. 하이볼, 록아웃 득점. 이것까지 떨어졌으면 오늘 뭐 경기가 기울 수 있는데 6개의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GS 칼텍스. 좋아요. 낮아요. 가로막힙니다. 염혜선 길어요. 네. 한송이 다이렉트 킬. 또 넘어갔어요. 또 길어요. 다이렉트. 조금 잘못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박혜민의 리시브 살려놓고 왼손으로. 그쪽으로 주긴 잘했어요. 볼이 좀 나빠서 그렇지. 오마 살렸어요. 엘리자벳 하이볼. 김지원 강소희 연타 수비가 됐고요. 엘리자벳 안쪽에 떨어집니다. 백터스로 오마 엘리자벳. 자, 언더로 살려놓고 스파이크! 25대 17. 박혜민. 다시 한번 엘리자벳!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걸 때려내네요. 엘리자벳 선수의 통산 네. 200번째 호위 득점. 그런데 그렇습니다. 46호 기록입니다. 김지원. 오마 막혔고요. 연타로 넘겼습니다. 이소영 퀵어프. 자, 이제 2세트에 이소영도 살아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퀵어프 박혜민. 네터치인가요? 네. 15대 10.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호위에서 엘리자벳 터치아웃 득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인삼공사가 조금 더 일방적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비가 돼요. 수비수의 이단 연결. 오이강타 막힙니다. 블로킹 권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타점이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 짧게. 옆에서 이소영. 가로막힙니다. 또 하나 가로막습니다. 연속 블로킹 GS 칼텍스. 서브 득점 박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박은지 선수가 사실 이런 다시 박은지. 잘 받았습니다. 5위에서 모마. 자, 수비됐어요. 이소영 쪽으로 갑니다. 오픈. 터치아웃 득점. 사실 세트 덕분에 점수가 날 때도 있고 공격수 덕분에 점수가 날 때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서로가 도움을. 염혜선 어디로? 엘리자벳 선택. 25대 20. KGC 인삼공사가 2세트도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고 있고요. 오지영 백터스 다시
다시 연타 가로막혔어요. 하이볼 가로막힙니다. 염혜선의 블로킹. 이 정도면 살려낼 수 있는 스피드거든요. 예. 박혜민. 김지원. 스파이크. 나이스 디그. 최효서 수비 좋았어요. 이소영 하이볼 직선 안쪽입니다. 비트로 때리면서 연속 4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KGC 인삼공사.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정말 이 분위기가 꺾이지 않네요. 박혜민 선수의 이 서브 득점까지 나오면서 네. GS 칼텍스가 어느새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이소영의 오픈 건져 올렸습니다. 동점 기회가 왔습니다. 점부터 스파이크 막힙니다. 한송이. 막혀요. 네. 오늘 블로킹 2개째 기록하는 한송입니다. 유병아 선수 이마에 맞았기 때문에 최효서 받고 이소영의 퀵오픈 따라갑니다. 최은지 밀어넣기 수비됐어요. 이소영 오픈 터치아웃입니다. 평소 같으면 유소연 선수가 이 정도 수비는 해내는데 백토스 오른쪽 호의 강타. 자, 속구쳐 올랐고 동점 찬스. 모마 연타. 엘리자베트 땄습니다. 이소영 록아웃 득점. 또 보는데 양 사이드에 지키고 있는 선수들도 조금 더 손 모양에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소영 타 수비됐어요. 동점 찬스입니다. 모마 빠져요. 최효서 연결. 엘리자베트 높이가 충분합니다. 득점 석점짜리 승리까지 단 2점 남았습니다. 이소영 염혜선 호이에서 엘리자베트 직접 커버. 이소영 반대편으로 박혜민 다시 이소영 봤습니다. 엘리자베트 24대20. 양쪽에서 아주 강한 공격으로 시원한 공격이 나왔네요. 박혜민 선을 백토스 노마 블로킹 경기 종료. KGC 인삼공사가 시즌 첫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GS 칼텍스를 3연패로 몰아넣었습니다. Amazing. I think it was a great teamwork, and it was a great way to finish the first round. We all focused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and we did not give up, and I'm really proud of my team, and I'm really happy today. Well, we have had a lot of extra practices over the preseason, and I know that I've made a lot of mistakes last year, and I don't think it's a good thing to do as a foreign player, and I've been trying to improve that, and luckily with the help of our great coaches and our great team, it did work out a little bit. I still have to work on it, but it's getting better step by step. To my family, I guess, and how I was growing up, but also, I have a really amazing team, and all the coaches are really nice, and my teammates, I really feel really good in KGC, and I really love my teammates, so it's not difficult to feel good, an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GC 인삼공사의 완승입니다. 네, 엘리자베트 선수가 59%의 공격 성공률로 26득점 활약을 했고요. 이소영 선수까지 13득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한송이 선수는 6득점으로 중앙을 책임졌습니다. GS 칼텍스 모마 선수가 상대에게 막히고요. 유서연 선수가 70.6%의 공격 성공률에 12득점으로 공격의 활로를 뚫어봤지만 승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네, 1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 팀 바로 KGC 인삼공사였습니다. 시즌 첫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 직전 경기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직전 경기 아픔이 좋은 약이 됐는데 지난 현대건설전에 엘리자베트 선수가 56득점을 하고도 풀세트 끝에 패를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티가 나는 경기였고요. 일단 한송이 그리고 염혜선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해주면서 제 몫을 다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생겼고 특히나 오늘 염혜선 선수의 경기 운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토스 미스도 최소화했고요. 또 블로킹, 서브로도 각각 1득점을 올리고 오늘 팀 공격 성공률이 60%대를 계속 유지할 만큼 볼 배분도 좋았습니다. 또 여기에 엘리자베스 선수가 이제 직전 경기 공격 시도가 102회 그리고 56득점을 했는데도 체력적인 부담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경기였고요. 1세트부터 쭉 공격 리듬이 안 끊기고 꾸준히 높은 타점을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또 인삼공사는 이제 오늘 이제 상대 주포인 강소희 선수 그리고 모마 선수를 잘 막아내면서 직전 경기에 아픔을 씻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는 또 엘리자베스 선수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GS 칼텍스는 이 모마 선수와 강소희 선수 이 쌍포가 잘 터지지 않으면서 3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전력 분석을 좀 잘 하고 나온 반면에 네. GS 칼텍스는 전체적으로 좀 잘 안 풀린 경기였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상대가 이제 집중 마크에 가로막힌 이제 모마 선수 같은 경우는 3세트부터는 괜찮았는데 2세트 끝날 때까지는 두 자릿수 득점이 안 나올 정도로 모마 선수 이름값에 좀 맞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또 강소희 선수 또한 이제 목적타를 받으면서 공격에서도 좀 잘 안 풀렸습니다. 오늘 강소희 선수가 2득점의 성공률이 22%였고 강소희 선수 대신에 이제 최은지 선수가 들어와서 5득점을 해줬지만 분위기가 올라온 인삼공사를 꺾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네. 일단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유서연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12득점에 공격 성공률 70.6%를 올려줬는데 일단 GS 칼텍스가 이렇게 높이가 좋은 팀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경기를 하는데 이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KGC 인삼공사가 GS 칼텍스에 대한 전력 분석을 완벽하게 해오면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웰컴 더 출근행 웰뱅통 랭킹 탑 V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KGC 인삼공사의 세터 염혜선 선수 29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GS 칼텍스 아웃사이드 히터 유서연 선수가 30위에 자리합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KGC 인삼공사 승점 3점 추가하면서 총 승점 8점으로 2개 더 놀라 4위에 자리하고요. GS 칼텍스는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IBK 기업은행과 승점은 같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밀리며 2개 단 내려가 6위입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우리카드가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우리카드를 상대로 전패를 기록했던 한국전력인데요. 과연 이번 시즌 첫 맞대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지 하이라이트 확인해 보시죠. 한국전력에 영입된 것이 또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57%의 성공이죠. 백어택 역습. 신영석의 서브. 그대로 오른쪽에 하이볼. 블로킹을 뚫고 있는 나경복 선수예요. 우리 카드를 짊어지고 갈 선수. 자, 지금 토스가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타점을 살리는데요. 블로킹 득점. 이상현. 2m 1cm의 이상현 선수의 블로킹 득점.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위치고요. 오재성이 약간 길었습니다. 이단 패스 페인팅으로 황승민 선수가 과감하게 분위기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1세트의 이상현 선수의 활약도 좋았습니다. 타이스 밀어내지를 못했어요. 라이트백 어택 완전 높은 곳에서 세트를 끝내고 있는 김지한 선수의 득점. 오늘 나경복 선수가 14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소구 중앙백 어택 파이프 어택입니다. 그대로 점핑샷 왼쪽 붙여줍니다. 받아올리는 장기범 선수. 이번 공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네트에 내려꽂고 마는 서재더. 우리카드 서브 송이채. 번졌죠? 가운데 잘라 들어옵니다. 가운데 잘라 들어오는데 정말 대단한 공격입니다. 어디 올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 무섭죠. 그대로 목적 서브 밀어붙입니다. 대각선 살리나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걸렸어요. 나경목의 공격이 막히면서 신영석 그것도 상대 신영석이 두 번 뜨면서 23대 24입니다. 이상현 선수의 자 무회전 서브 들어왔습니다. 잘 밀었습니다. 어디로? 자 백시 전방 그대로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는 한국전력 박철우 선수입니다. 그 순간 볼이 왼쪽으로 넘어왔을 때 네. 성공률도 높은 선수가 바로 김지현이 되겠습니다. 나경목의 서브 득점. 와, 오늘 서브 3득점째 나경목. 저는 제가 원 포인트로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최석기 대신 한 번 더. 오른쪽 막힙니다. 타이스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부터는 김지한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조근호 선수의 서브. 가운데 쪽. 자 빠르게 송모만 비틀면서 지금 송이채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점수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우리 카드. 세트를 주도하고 있어요. 어려운 볼을 잘 막았습니다. 오른쪽 대각선. 자 그리고 너무 뒤로 빠지고 있었고 손을 앞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역동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를 시도하는 타이슨. 드디어 득점. 터졌어요, 드디어. 이번 시즌 본인의 12번째 서브 득점입니다. 일단 타이밍 끌었고요. 한 번 더 딸립니다. 우와. 한 번 더 딸립니다. 한 번 더 딸립니다. 서브 득점. 연속 서브 득점에 타이스의 에이스. 지금 너무 높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볼을 뗄 때 순간 리듬을 본인이 잡고 들어간다는 거. 내 몸이 리듬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타이스의 서브. 서재덕의 얼굴 맞고 이마 맞고 큰 바운드가 그려졌습니다. 자 직선 쪽 잘 들고 있죠. 박철우 선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 역시 베테랑답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24대 23입니다. 자 리스브 잘 견뎠습니다. 오른쪽 잡았어요. 가로막기 득점으로 세트를 끝내는 한국전력. 블로킹 득점으로 박준혁 선수가 자 우리 카드에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안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경목 선수의 블로킹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나경목 선수는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네, 선수들에게 한턱 내야 되는 상황. 네. 지난 세트에 연속 서브 2득점을 만들었던 타이스. 이번에도 서브 득점이에요. 타이스가 흐름을 바꿉니다. 가능성. 네. 블로커는 3명. 자, 타이스가 막았고요. 하스모 세터. 최공략. 득점 박철우. 타이스 서브. 지금은 말을 잇게 만드는 완벽한 타이스의 서브 득점입니다. 박찬웅의 서브. 자 오재성의 리스브 잘 됐습니다. 왼쪽. 자 그러나 밀어붙입니다. 전백sen. 우와 다이빙 디그. 자 건졌어요. 이 볼을 때립니다. 과감하게 브라카웃, 때렸습니다. 블락아웃 득점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부상이 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백어택. 자 오지성이 살립니다. 그리고 자 때리기 어렵죠. 다음 찬스볼을 만듭니다. 한국전력의 찬스볼. 자 본드폴 나경목 황성민 오른쪽 김지한. 항상 서브 때릴 때 이러한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자 그대로 세이사강 블로킹으로 막고 있습니다. 베테랑 2명이 해냈습니다. 잘 잡아냈어요. 신영석. 잘 신영석의 블로킹. 네. 오히려 지금 타이스를 피하자는 것이 문제가 왔어요. 자 듀스입니다. 오른쪽 때립니다. 연속 블로킹이 터집니다. 한국전력 쪽에서 터집니다. 타이스의 블로킹입니다. 타이스 그러면은 트리플 크라운인가요? 대단합니다. 네. 연속 2경기 트리플 크라운. 그럼요. 그리고 호위 공격 12득점. 한 번 더 기록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타이스! 경기 끝! 경기 끝났습니다.
세트가 끝났습니다. 24대 22. 야, 이걸 제껴줬어요. 네, 한국전력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역전승을 거둡니다. 타이스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경기를 지배하고요. 여기에 박철호 선수까지 60%에 가까운 공격 성공률로 힘을 보탭니다. 신영석 선수는 9득점으로 주강을 지켰습니다. 한편 우리카드 안드리치 선수의 부재 속에 나경복 선수의 트리플 크라운과 김지아 선수의 20득점의 활약이 있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흐름을 내주며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양 팀에서 트리플 크라운이 나올 정도로 정말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남자부 경기였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전력 결국 타이스 선수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한국전력은 타이스와 박철호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1세트는 타이스 선수, 네. 2세트에는 박철호 선수까지 살아나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 타이스 선수는 32득점에 53.3%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고 박철호 선수는 17득점에 59%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3세트 20점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온 타이스 선수의 서브에이스 2개가 결정적이었는데 네. 또 마지막에 4세트에도 승부를 결정짓는 마무리 브로킹 2개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 1세트부터 4세트 마지막 득점까지 이 타이스 선수가 확실하게 타이스 선수의 이 새로워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활약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결국에는 1세트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2, 3, 4세트를 내리 가져오면서 승리를 가져왔던 한국전력입니다. 반면 우리카드 이 안드리치 선수가 빠진 채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국내 공격수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이 국내 공격수들은 이 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렇죠. 안드리치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선발 출전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국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황승빈 선수가 나경복 선수와 김지한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나경복 선수는 26득점에 59%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고 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김지한 선수는 20득점에 53%의 활약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우리카드는 1세트 초반에 잘 보였던 그런 모습이 2세트 중반, 3세트 중반에 좀 잘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승부처인 3세트, 4세트 20점 이후에 결정력에서 외국인 선수의 부재를 느끼게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한국전력이 이 3, 4세트 타이스 선수의 활약으로 마지막 이 세트를 결정짓는 점수를 가져간 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카드는 이 안드리치 선수의 이 부재가 조금 더 그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국전력이 이 3대1로 오늘 경기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국전력이 승점 3점 챙기면서 연승을 만들고요. 총 승점 10점으로 5위에서 3위로 올라섭니다. 한편 우리카드 한 계단 내려가 5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로 이 모든 팀들이 한 경기씩 치렀습니다. 1라운드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두 해설위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V리그 1라운드를 정리하는 전지적 V 시점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유미 위원과 윤봉호 위원의 시선으로 1라운드를 좀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여자분은 저도 역시나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좀 어떤 주제죠? 여자분은 이제 오늘 1라운드 경기를 마친 GS 칼텍스인데 GS 칼텍스는 왜 높이가 강한 좋은 팀한테 약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이 KGC 인삼공사에게 한 세트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패했던 GS 칼텍스고요. 또 남자부 사실 1라운드 또 이 팀의 또 이런 강세가 확실히 V리그 인기에 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현대캐피탈이 좀 달라졌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냉철한 분석이 이어집니다. 먼저 여자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GS 칼텍스인데요. 이 개막전에 3강으로 뽑혔던 팀인데 1라운드 성적은 사실 2승 4패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현대건설, 흥국생명 그리고 오늘 KGC 인삼공사에게까지 패하면서 좀 강팀들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GS 칼텍스가 1라운드 이제 부진한 이유를 꼽자면 뭐 결정력과 방어적인 부분인데 일단 결정력인 부분에서는 GS 칼텍스는 삼각편대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1라운드에서 뭐 강소희 선수가 약간 부진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물론 이제 안혜진 선수가 오늘 경기는 스타팅으로 나왔지만 이전까지는 스타팅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뭐 세터와의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맞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모마 선수한테 좀 치중이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마 선수도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상대 팀들은 모마 선수한테 집중 마크를 하면 반대쪽에서 누군가 뚫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잘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일단 GS 칼텍스는 이 삼각편대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좀 전체적으로 좀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결정력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이 유서연 선수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모마 선수와 강소희 선수가 잘 터지지 않으면서 패했던 또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아쉬웠던 걸까요? 일단 GS 칼텍스가 신장이 조금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현대건설, 흥국생명,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해하는 모습도 있고 일단 GS 칼텍스가 블로킹 잡은 횟수를 보자면 현대건설전에서는 3개를 잡았고요. 네. 흥국전에서는 흥국생명전에서는 4개 그리고 오늘 인삼공사전에서는 이제 4개의 블로킹만 나왔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는 블로킹 개수가 현저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일단 이제 모마 선수한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높이가 낮아지는데 보통 이제 모마 선수가 상대 에이스 선수를 마크를 하러 갔을 때 그쪽에서 그러니까 뚫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도 뚫리고 다른 쪽에서도 높이가 낮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뚫리는 모습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들 블로커 라인들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높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공략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대항전을 나갔을 네.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신장이 좀 아시아권 선수들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러시아나 이렇게 굉장히 좀 큰 선수들이랑 할 때 좀 높이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GS 칼텍스가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정말 이 신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좀 커버가 불가능할까라는 걸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배구는 뭐 아무래도 높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GS 체육관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차서영 감독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높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하고 또 리그를 운영을 할지 또 제가 훈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그 미들 브로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기분 나쁠 수 네. 있겠지만 GS에 있는 미들 브로커들이 이동을 하거나 스텝을 밟을 때 조금 더 도움답게 조금 더 신경을 써가면서 훈련과 경기를 해갔으면 하는 바람 조금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방어와 이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좀 보였던 1라운드의 GS 칼텍스인데요. 이 부분들이 좀 단시간에 좀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단시간에 보완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GS 칼텍스가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방어적인 부분은 이 신장 갑자기 저희가 키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리딩 블로킹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GS 칼텍스의 중앙 라인업에 리딩 블로킹이 좀 잘 되는 선수가 한수지 선수 말고는 사실 나머지 선수들이 잘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선수들도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움직임이 좀 빨라야지만 바운드라도 그러니까 유효 블로킹이라도 좀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가고 강점을 다시 살린다면 또 예전에 그 GS 칼텍스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부는 이 현대캐피탈이 4승 2패 2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지난 시즌도 1라운드에 이렇게 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올 시즌 현대캐피탈은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까지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의 불운이겠죠. 뭐 지지난 시즌에 요스바니, 뭐 지난주 부세비치, 뭐 히메네즈, 펠페 그렇죠.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와서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성적은 안 좋아졌고 아무래도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사실 현대캐피탈 관계자들이 리그 중간에 터키에 가서 오레오 선수를 2번이나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좀 보고 네. 예전에 오레오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즌 오레오 선수가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직접 이제 방문을 해가면서까지 확인했던 오레올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오레올 선수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오레올 선수는 뭐 나이로 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만 36세지만 아무래도 오레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브로킹과 뒤에
디펜스 라인까지 확실히 잡아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코트 반까지 책임을 져주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브로킹만 좋은 팀이 없고 수비만 좋은 팀이 없습니다. 브로킹과 수비가 합쳐서 유기적으로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오레오 선수가 팀 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주고 있거든요.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팬들이나 뭐 구단 관계자한테 미입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레오 선수가 확실히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레오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레올 선수가 세터 출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어요. 오늘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세터였기 때문에 좀 코트를 보는 시야나 이런 부분이 더 넓은 건지 해서 뭐 그런 부분이 코트에 뭐 이렇게 적용이 잘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실제로 훈련을 제가 같이 했을 때 네. 제가 선수들 해봤지만 코트에 그런 사인을 주거나 선수들끼리 이렇게 브라킹 수비 자리를 잡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지금 또 나이가 좀 있고 네. 베테랑이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의 어린 선수들을 또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모로 이 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오레오 선수인데요. 이 경험도 많기 때문에 동료들이 코트에서 상당히 또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특히 현대캐피탈은 지금 젊은 선수로 세대 교체를 하고 네. 리빌딩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코트 밖에서는 문성민 선수나 뭐 이런 선수가 해주지만 오레오 선수가 코트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또 같이 해주고 또 그와 동시에 요원 선수와 요원 플랜 코치죠. 플랜 코치와 또 코트에서 여러 가지 면을 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격 과정이 오레오 선수가 득점이 안 나더라도 나머지 국내 선수들까지 득점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대캐피탈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봉 위원이 오레오 선수의 날카로운 분석이 가능한 이유가 2015-2016 시즌 때 또 같이 뛰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현대캐피탈 마지막 시즌 플레인 코치를 하던 시절인데 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대단했던 게 뭐냐면 그냥 발목 한두 번 돌리고 점프를 해도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웜업이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은 이렇게 한국 선수들처럼 몸을 많이 풀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네. 그냥 코트장 나와서 어깨 한번 돌리고 발목 한번 돌리고 점프를 부응해도 가슴까지 올라오는 그런 공격력. 와, 저건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네. 또 오레오 선수랑은 그 훨씬 전에 또 인연이 있는데 제가 2008년, 9년도에 대표팀 시설에 오레오 선수가 원래 세타 포지션으로 쿠바 대표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전주에서 월드리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기를 같이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다이렉트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냥 때리면 가장 가벼운 점수였는데 네. 오레오 선수가 가슴까지 올라가는 브로킹으로 제 공격을 브로킹을 하고 제가 그 볼에 발목이 돌아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공이 얘는 먼저 누구지? 떨어져서. 얘 누구지? 라는 선수가 이제 저희 현대캐피탈 왔었었고 또 지금도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세터로 국가대표 경기를 뛰었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키가 2m 7의 세타라면 와 타점이 3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높이가 장난 아닌 거죠. 또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현대캐피탈이고. 네. 가끔 그 쿠바에는 저희 여자 선수 중에서도 세터도 하면서 공격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렇게 두 포지션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쿠바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쿠바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아직 배구 학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배구 선수들 뭐 시몬이나 뭐 레오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다 같이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포지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장점을 다 끌어모은 오레오 선수가 이 현대캐피탈과 함께하고 있는 이번 시즌인데요. 또 시즌을 거듭하면서 팀에게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GS 칼텍스는 2라운드에 또 어떻게 강점을 살리고 좀 안 좋았던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11월 16일 수요일 펼쳐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이 여자부 2라운드에 문을 엽니다. 좀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현대건설의 이제 야스민 선수 그리고 고예림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마 이제 직전 경기 인삼공사전에서 나왔던 그 멤버들로 나올 것 같고요. 네. 지난 시즌에 이제 현대건설이 페퍼저축은행을 만나면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의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명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황민경 선수, 고예림, 뭐 정지윤
다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의 선수들이 공격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이제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현대건설의 뭐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을 좀 잘 막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잘 하면서 또 이 야스민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우선적으로 야스민 선수를 먼저 집중 마크를 했었는데 네. 지금 없기 때문에 누굴 우선적으로 마크를 해야 될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페퍼는 니아리드 선수뿐만 아니라 이한비 선수가 잘 해줘야지만 좋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한비 선수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의 선수들이 좀 결정력을 높여줘야지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이 현대건설과 또 아직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페퍼저축은행이 또 어떤 2라운드의 첫 경기를 펼칠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남자부입니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이 2라운드 첫 경기를 갔는데요.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서 승리를 노릴까요?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이긴 경기에도 범실이 많았고 지난 경기에도 패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수비 지표가 지금 5위에 머물러 있는데 하지만 한 선수 세타를 중심으로 한 만들어진 공격진은 리그 최상을 보여줬고 브루킹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내일 경기도 장점인 공격력으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캐피탈 좀 어떤 부분을 신경 쓸까요? 현대캐피탈은 아무래도 수비 1위에 대한 수비적인 부분이 돋보일 것 같은데요.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격적인 면만 잘 풀린다면 대한항공은 상대로 재밌는 경기 할 것 같고 또 그 중심에는 오레올 선수가 얼마나 득점력을 가져가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항공도 그렇고 현대캐피탈도 그렇고 1라운드 출발이 상당히 좋은 또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1라운드 이 좋은 기세를 어떻게 이어가면서 또 2라운드의 문을 열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 시즌 두 번째 맞붙는 경기 이 두 팀, 네 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11월 16일 수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I heard you say